그rom님 최근에 이제 갈아타기 할 집 구했다는 얘기 제가 들었는데 네. 갈아타기 할 집 언제 사신 거예요? 저는 작년 8월 달에 사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갈아타기를 되게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 집을 선택한 이유는 뭐 어떤 게 있어요? 그 아파트가 제가 사는 동네의 대장 아파트가 될 아파트였거든요. 분양권이었어요. 이제 기존의 대장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금액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분양권이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사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원래 다른 기축 아파트하고 이 분양권을 가격으로 비교를 했는데 이 분양권이 더 저렴했단 말이죠. 네, 비슷했어요. 와. 근데 저희가 이제 분양권의 저평가 여부 판단할 때 보통 기존에 있는 기축 아파트하고 비교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프리미엄이 얼마 정도 됐어요? 그때 제가 산 당시에는 4천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좋은 물건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네, 층에 좋은 동을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기축 아파트는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지만 네. 분양권은 뭔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분양권은 생각을 원래 못했었는데 강의를 듣고 분양권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찾다가 알게 되어가지고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 처음에 어떻게 연락하셨어요? 네이버 부동산을 뭐 봤다던가 아니면 부동산에 연락해서 매물이 있는지 확인을 하셨거나 하셨겠죠? 네. 그 방법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분양권을 어떻게 검색을 했냐면 저희 동네였기 때문에 그 아파트가 지어진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면은 거기 보면 아파트 분양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체크하고 아파트 체크하면은 비교할 수 있어요. 매매 금액도 확인되고 매물도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게 확인했어요. 아, 그럼 그렇게 해서 그 올려주신 부동산 사무실에 처음에 연락하셔가지고 그렇게 매물을 받아보신 거예요? 네, 계속 그 금액을 확인을 하면서 부동산 몇 군데를 갔었어요. 가가지고 혹시나 금매가 나오면 연락을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정말 금매로 나온 걸 연락을 받으신 거예요? 저는 목표 금액이 있었거든요. 이 금액이 되면 사겠다라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됐을 때 샀어요. 근데 목표 금액이라는 걸 정하는 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하는 그 저 선을 정해놓고 그럼 거기에 부합되지 않으면 아예 안 하신 거다, 그쵸? 맞아요. 제가 그 금액이 됐을 때는 저는 그 금액이면 괜찮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샀어요. 저는 그 방법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보통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헷갈리죠. 집을 산 거나 할 때 그냥 저렴하면 사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로우님은 내가 얼마 정도의 금액에 부합되면 사야지라는 그 기준을 일단 정해두셨고 맞아요. 거기에 부합이 됐기 때문에 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처음에 저도 그런 거 잘 몰랐는데 강의를 통해서 비교하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이거 사실 때 그러면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이 아파트가 브랜드여야 되고 뭐 세대수가 뭐 최소한 뭐 1000세대 이상은 되어야 되고 뭐 이런 약간 기준들도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일단 대단지였어야 됐고 저희 동네에는 그 아파트 말고는 더 이상은 지어지지 않는다고 배웠고요. 선택하신 아파트가 브랜드였어요? 네, 맞아요. 대단지였어요. 브랜드가 보면 여기가 뭐 선호하는 브랜드이냐 아니냐 우리가 또 궁금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찾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누구나 들으면 너 자이 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브랜드. 확실하게 여기가 인지도가 있고 선호하는 브랜드였다. 이제 그런 기준이 있으셨다, 그쵸? 네, 그리고 대단지여야 됐어요. 그러면 이게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 되는 대단지였던 거죠. 2700세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또 많은 분들이 또 갈아타기를 고민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갈아타기 할 때 되게 무섭고 또 두려움도 있고 그럴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님 안 그러셨나요? 저도 사실 정말 무서웠어요. 근데 저는 이때까지 제 삶이 조금 평범 이하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그 대장 아파트, 새 아파트를 산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저희 집만 빼고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검색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저같이 비슷한 분들이 부동산 공부를 통해서 이제 부를 이루는 것을 확인을 하고 정말 나도 어쩌면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비교를 하게 되면서 이 아파트를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공부를 하니까 저도 그 아파트를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사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되게 느꼈던 점이
많은 분들이 그런 결심을 하긴 해요. 근데 이걸 실행하는 건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지만 그 두려움을 못 이겨내서 실행까지 가긴 어렵거든요. 근데 그로우님은 결심도 하셨고 이거 실행을 하셨다는 부분이 전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좀 잘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기가 생기고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살던 아파트는 좀 세대수도 작았고 놀이터가 너무 불편했어요. 제 아기가 이제 올해 4살이 됐는데 작년부터 이제 놀이터를 가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불편했고 좀 좋은 어린이집을 보내게 됐는데요. 그 국공립 어린이집 그 아파트가 대단지였는데 너무 거기 사시는 분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어린이집 보내면서 그 같은 어린이집 친구들은 다 그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제 아이는 조금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좋은 아파트 좋은 환경을 만들고 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처음에 부동산 투자 결심할 때 지금 내 인생에서 나는 변화하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컸거든요. 근데 그로우님도 지금 사는 그 삶에서 뭔가 변화하고 싶고 내 아이에게 좀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더 실행하는 쪽으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파트는 언제 입주를 하나요? 올해 5월 31일 입주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입주를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처음에는 전세를 주려고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더 돈을 모아서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처음 이렇게 해보니까 대단지 입주장에 전세금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50%, 40%까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게 그 전세금하고 제가 가진 돈으로는 입주 잔금을 못 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히 이번에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와서 그 혜택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그 특례보금자리론 그거 뭐 조건이랑 다 확인했는데 저도 이걸 보면서 지금 무주택자나 1주택자인 분들 중에서 갈아타기 하려는 분들 충분히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잔금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분양권을 매수하실 때 내가 잔금을 어떻게 치를지에 대한 부분은 꼭 미리 좀 지금 그로우님처럼 계획을 하시고 맞아요. 이 돈을 어떻게 뭐 대출을 일으키든 나중에 내가 시집지를 못하면 전세를 놓고 어떻게 할지를 좀 계획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생각보다 이게 제 마음과 같지 않게 맞아요. 맞추기가 힘들더라고요. 정말 전세가를 보수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네네네. 아까 말씀하신 수준은 뭐 50% 이하도 봐야 될 수 맞아요. 있기 때문에 꼭 그런 부분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또 궁금한 게 기존 집을 매도했는지가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네. 매도를 못했어요. 일단은 팔리지도 않았고요. 매도가 잘 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저도 무서웠던 것 같아요. 팔면. 왜냐면 내가 아직 분양권을 산 게 아니었거든요. 혹시나 내가 분양권을 못 샀을 때 가야 될 곳이 있어야겠다? 바로 팔지는 못하고, 팔리지도 않았고, 그래서 전세를 주게 되었고, 저는 월세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럼 전세 두시고 네. 브로우님께서는 월세로 지금 사시고 그러면 그 입주한 날짜랑 맞으신 거예요? 월세 네. 계약 기간이랑? 맞아요. 월세를 일부러 1년으로 해가지고 이제 입주장 맞춰가지고 입주장이 5월이라도 이제 잔금은 한 2달이나 3달 있다가 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날짜 맞춰가지고 이제 월세를 얻었어요. 그럼 이제 기존 집은 전세 계약 기간 끝나면 다시 매도를 할 계획이신 거예요? 매도를 할지 고민입니다. 근데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로니처럼 내가 기존 집 매도하고 갈아타기 하고 싶은데 기존 집이 안 팔려서 고민하는 분도 많거든요. 맞아요. 진짜 이게 좋은 선택일지 아닐지는 저희가 나중에 가봐야 알 수 있지만 차선책으로 전세를 이렇게 놓고 본인의 월세를 살면서 뭐 그 입주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 갈아타야 집으로 간다던가 그렇게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쵸? 맞아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 특히나 1주택에서 뭐 다음 집으로 갈아타기 할 때 많이 고민하시는 게 그러면 1주택을 비과세를 받을 것인가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도 이제 비과세가 작년 11월 달부터 이제 적용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8월 달에 전세를 줬거든요, 저희 집. 그때 파는 게 제 최고 좋은 선택이었다라는 걸 이번 경험을 통해
통해서 알게 되었고, 이게 좋은 아파트가 아니라면 내가 당장 내 손해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파는 게 맞다라는 걸 이번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1주택이라고 하면 그런 거 하나도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비과세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세금, 양도세 같은 경우도 이게 많이 올라줘야지 세금을 많이 내는 건데 맞아요. 그게 아닌 경우는 크게 신경 쓸 푼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느꼈던 게 뭐냐면 막연하게 그냥 비과세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확인하고 공부를 하시면 그로님처럼 조금 더 이렇게 좋은 전략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주변에도 이제 갈아타기를 하고 싶어 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나 이제 그런 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락장에 갈아타기 하는 거는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 많이 경기가 안 좋고 계속 떨어진다고 하니까 관망을 하면서 들어가는 거 좋은 것 같은데, 당장 내 집 떨어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더 오를 것 같은 그 아파트는 더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미래 가치를 두고 갈아타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갈 아파트를 정해가지고 아까 저처럼 목표 금액을 정해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돈하고 목표 금액을 정해서 계속 시세를 매주 확인을 하시면서 꼭 그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방금 말씀 중에 와닿았던 부분이 오히려 하락장에 갈아타기를 하기 좋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갈아타려고 선택하신 분양권 같은 경우도 예전에 비해서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기회에 지금 더 좋은 곳에 갈아타기를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저도 저희 영상 보시는 소치님들 분께서도 충분히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 채널에 출연해주신 그러니까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